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이 규제 개혁의 아이콘, 푸드트럭 잘 아시죠? 그동안 놀이기구 시설을 갖춰진 유원지에서만 영업이 허용됐던 이 푸드트럭이 앞으로 도시공원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푸드트럭의 영업 가능 지역을 확대한 건데요. 푸드트럭 합법화 이후에 영업 지역이 너무 제한적이다. 이런 지적과 비난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제는요, 이 도시공원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푸드트럭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예전에는 창업이라고 하면은 일단 부딪혀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 현실 간에 그만큼 괴리가 컸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런 실전 경험의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서울대 등 6개 대학에서 최근 이 대학 기업가 센터를 발족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대학 기업가 센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이석재 기자? 네, 이석재입니다. 이름이요, 이 대학 기업가 센터입니다. 대학 기업가 센터. 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8일 열렸던 출범식 소식부터 정리해보고 가죠. 네, 지난 8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스펙스홀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주최하는 대학 기업가 센터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서울대를 비롯해 한양대와 카이스트, 포항공대와 숙명여대, 그리고 인하대까지 총 6개 대학에서 기업가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센터당 평균 6억 원에서 7억 원까지 총 3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6개 대학 기업가 센터는 출범식과 더불어 대학 창업 포럼도 함께 개최했는데요. 기업가 센터는 이 자리에서 창업진흥원 및 한국기업가정신재단과 상호 업무 협조를 위한 MOU를 맺고 향후 각자의 역할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석재 기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동안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창업 지원하는 프로젝트 또 이런 지원 기관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지 않은 숫자였죠.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기업가 센터는 좀 뭐가 다른 걸까요? 기존의 것들이 더 체계화됐다, 현실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각 대학들은 정부 부처들로부터 위탁받은 창업 사업을 산학협력단 내 여러 조직을 통해 산발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곤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지난해 6월 창업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 설치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아, 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대학 내 여러 조직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창업교육과 네트워크, 창업연구 등의 조직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서울대 등 6개 대학을 대학 기업가 센터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창업지원법이라는 역시 법 근거가 있으니까 좀 더 체계화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어떤 단점도 보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창업지원센터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뭘 어떻게 가르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번 대학 기업가 센터는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네. 대학 기업가 센터 측은 이번 달부터 창업 전공 개설과 투자 포럼, 학생 창업 경진대회와 해외 인턴십 및 창업 연구 등 본격적인 창업 지원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서울대의 경우 창업 교육 과정으로 캐시 클래스를 개설할 예정인데요. 예. 캐시 클래스란 학생들이 팀을 짜서 사업 기획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대학이 초기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과정을 실습하는 형태의 실전 창업 교육을 말합니다. 예. 한양대의 스타트업 사우나와 숙명여대의 앙트러프로너십 바이두잉 과정 등 각 센터별로 다양하게 특화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름이 서울대의 경우는 캐시 클래스,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한양대는 스타트업 사우나, 숙명대 앙트러프로너십. 다양합니다.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가령 이렇게 보면은 이런 창업 지원 센터들 사업이 한번 딱 지원해주고 창업 이끌어주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후, 애프터 서비스도 중요할 것 같은데 기업가 센터는 어떤 운영 계획 갖고 있나요? 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대학기업가센터는 대학 내 창업 지원 전담 조직으로서 창업 기능을 체계화하는 한편 정부는 초기 구축만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각 센터가 외부 자금 유치 등 기업가정 운영 방식을 통해 대학의 자생적 운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혁신적 시도이자 향후 창업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따라 대학기업가센터는 초기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정부와 대학이 2대1로 비용을 부담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이 교비와 기부금을 활용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대학에게 많이 좀 힘을 실어준다고 하는데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 앞으로 이 지속적 발전을 하려면은요, 능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 특히 청년들의 도전적인 창업이 멈추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은 개인들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이번 대학기업가센터가 우리 창업 지원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석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봐도 알지 뭐. 쎄하는 쇠소리 같은 게 나죠. 그러면은 잘 갈리는 거야 이게. 석질 표면이 좋은 쪽으로 가서 이제 원형을 뚫러서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봐요. 여기서 이렇게 돌 석질의 판단이 되는 거죠. 다른 거는 규격된 장비에 의해서 되지만 요거는 하나하나 수동으로 작업을, 손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해야 제분이 정확하게 됩니다. 대학 때 집에 왔는데 아버지 일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운전하시면서 뭐 졸기도 하시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든든해져. 누군가가 뒤에서 이 바톤을 엮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신세대로 가니까 더 이제 시대에 맞게끔 만들어 가겠죠, 이제 또. 이게 소망이죠. 네,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이 이 의술을 펼친 한의학의 본고장이자 무려 1000여 종의 약초가 자생하는 한반도의 청정지역,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경상남도 산청군입니다. 이 한방 약초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이곳에서 소상공인들이 뭉쳐서 동의보감촌 기업인 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요. 지난 28일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경상남도 산청군 동의보감촌 기업인협동조합 김수환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수환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수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요, 이 산청군 동의보감촌 기업인협동조합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흔히들 산청을 삼청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예. 산이 좋아서 산청이요, 물이 좋아서 물청이요, 사람이 좋아서 인청이라. 이렇게 좋은 지리산 산청에서 2010년도에 산청 한방약초연구소를 중심으로 약초나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여 예. 수출이나 전국에 판매하고 있으며 6차 산업을 실천하는 업체들끼리 모여 산청군 동의보감촌 기업인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여 오던 중 지난해 7월 1일자로 산청군 동의보감촌 기업인 협동조합이 탄생된 말 그대로 자생적인 협동조합입니다. 예. 지금 조합에 출점한 회사는 한 50여 개 회사가 됩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이사장님 여기 방금 6차 산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6차 산업이 뭘까요? 어떤 의미죠? 예, 6차 산업이 1차 산업 플러스 2차 산업 플러스 3차 산업 해서 실제 생산부터 판매까지 하는 게 바로 6차 산업입니다.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제조부터 서비스까지 다 합쳐져 있다. 그래서 6차 예. 산업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이제 산청에 이렇게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소상인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더 한번 달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발표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의 협약이죠? 예, 사실 시골에서 이 소상공인이 일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 이제 공동 이익 창출을 통한 공동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예. 공동 마케팅이나 공동 브랜드 개발 또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게 온라인 쪽이 어렵습니다. 아, 네네. 그런 비용이나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상담 및 교육, 컨설팅 지원을 받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특히 온라인 쪽에서는 정말로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단 측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이번에 공론 판매장도 열었다. 이 판매도 공동 판매장. 역시 조합다운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협동조합. 현재까지 뭐 반응이라고 할까요? 성과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 작년 2013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가 개최되었던 동의보감촌에 한 30평짜리 건물을 산청군으로부터 임차하여 예. 작년 9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예. 작년에는 성공적인 엑스포로 한 4개월 동안에 한 2억 5천만 원의 이 매출을 올렸고 예. 지금 현재 올해에도 한 2억 2천만 원 정도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예. 근데 그런 판매 실적보다는 사실 관광객을 통한 우수한 산청 제품을 홍보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이 임차한 곳이 그 동의보감촌에라는 곳입니까? 저기가? 예, 동의보감촌 작년 엑스포가 열렸던 곳입니다. 아. 그 지역 이름이 동의보감촌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산청군이 좀 싸게 임대해 준 거겠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들 이제 산청 우수한 제품을 홍보하는 데 목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싸게 임차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관광객들이 저기 올 테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약초나 이런 쪽으로 한 방으로도 유도가 될 수 있어서 효과는 클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 이제 협동조합을 그간 이제 꾸려 오시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많이 느끼셨죠? 어떤 부분일까요? 예, 사실 지금 박 정부 들어서서 뭐 4대학 하는데 예. 그 불량식품이 그 4대학 중에 하나가 들어있듯이 예. 이제 우리 먹거리도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제조되어야 되는데 예. 사실 농촌 지역에서 보면은 그 식품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소규모 해썹 시설이나 예. AP 시설 등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네요. 이사장님 스스로도 좀 이런 걸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위생 문제 같은 게 본의 예, 아니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법률이나 이런 걸 어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 외에 또 미흡한 점이 있다. 어떤 부분일까요? 부족한 점은요?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점은
생산하고 만든 데는 자신이 있는데 예. 유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 예, 예. 농촌 지역의 소규모 기업들이 이 인적 자원이나 또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서 홍보나 판매가 가장 애로점이 많습니다. 예. 그래 거기에 우리가 세련된 디자인이나 또 요즘 소비자들이 포장 상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온라인 홍보나 마케팅도 또 유통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저도 이 산청이 막 이런 약초의 본고장인 줄 실은 잘 몰랐거든요. 아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이번 협약을 통해서 많이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동조합입니다. 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참 계획 많으실 것 같아요. 포부도 그렇고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시골 기업이 가장 힘든 부분이 유통비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요번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지원을 통하여 우리가 오프라인도 더 늘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 산청의 우수한 제품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네. 저렴하게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이 사장님, 만에 하나 이제 경남 산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준 선생 생가랑 동의보감처럼 이렇게 보러 갔는데 뭘 사가야 됩니까? 꼭 이것만은 사고 가라. 이게 추천해 주시죠, 상품 좀요. 예, 사실 구입하라. 산 좋고 물 좋은 산청에서 나는 제품이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네. 옛날에 진수양이 불로초를 구하러 지리산에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예, 산청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제품은 뼈에저는 홍화씨를 비롯하여 너무 홍화씨. 많습니다. 예. 뭐 산수유라든지 오가피, 뽕소금, 초석잠, 인진수, 하수호 등 또 특히 산청콩으로 만든 고추장, 된장, 네. 또 각종 절임류, 예. 특히 산청쌀로 만든 오곡 햇밑빵, 아. 아주 많은 제품을 정성껏 만들어 소비자분들께 제공하겠습니다. 믿고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청군 동의보감촌 기업인 협동조합 김수환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패션 종사자라면은 꼭 한 번은 들러야 된다는 이 서울 종로의 광장시장은 잘 아시죠? 광장시장이요. 근데 동대문, 남대문 시장과 함께 다양한 원단과 부자재를 구할 수 있어서 이 디자이너, 예비 디자이너 또 패션 종사자들에게는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이 광장시장에서 이 패턴, 재봉 이런 옷 제작에 30년 이상 일했던 상인들이 브랜드를 하나 출시했습니다. 바로 인시드라는 맞춤옷 브랜드인데요. 관광시장 광장시장 문화관광용 시장 육성사업단 신미라 국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미라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나온 브랜드 이름, 맞춤옷 브랜드 이름이 인시드입니다. 인시드. 네. 이게 이제 다시 한번 광장시장이 패션의 거점 시장이다. 이런 거를 입증하기도 하는데, 아직 그래도 광장시장에서 이런 뭐 녹두빈대떡 이런 거 드시는 분들 때문에 그동안 이 패션으로 유명했던 광장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희 광장시장은 1960년대부터 전국에 원단을 공급하던 중요한 거점 시장이었습니다. 실크나 울, 면 같은 주요 원단은 고품질의 상품 개발을 병행해서 경쟁력을 높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1980년대 이후에는 뭐 중고생 복장 자율화 같은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기성복과 구제품의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 광장시장은 고품질의 원단과 부자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기도 하고요. 또 옷을 제작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 같은 상인들이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성복에서 맞춤까지 필요한 거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맞춤옷 브랜드를 내게 된 뭐 이유나 계기가 있을까요? 네. 인시드라는 브랜드는요,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한 광장 패션 스쿨에 참여한 상인 강사들이 힘을 합쳐서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고급 수제 맞춤 브랜드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출시하게 됐습니다. 예. 광장 패션 스쿨은 예비 디자이너에게 광장시장의 상인 강사들이
옷을 제작하는 과정을 전수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 참여하는 상인 강사들은 그 패턴이나 재봉과 같은 옷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30년 이상 익힌 장인급 상인들이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맞춤옷 제작을 위한 그 우수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요. 상인 강사들의 전문성을 그래서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공동 브랜드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맞춤옷 브랜드인데 이제 브랜드 이름이 인시드입니다. 얼핏 들으면은 이게 외국어 같기도 한데 인시드라는 이름 네. 설명 좀 해주실래요? 속뜻을요? 네. 시드가 원래 씨앗이잖아요. 네. 인시드는 씨가 뿌려진 상태를 뜻합니다. 네. 그 맞춤 패션의 씨앗이 생겨나고 뿌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맞춤옷 문화를 더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성복은 그 옷에 사람을 맞춰야 하잖아요. 예. 그 예. 5나 66처럼요. 그렇죠. 근데 인시드와 같은 맞춤옷은 사람의 옷을 맞춰서 편안함이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인시드는 특히 이제 중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맞춤 고객층인데요. 네. 저희는 20, 30대의 패션 리더들로 그 고객층을 확대하고요. 예. 젊고 발랄한 감각의 디자인을 제공해서 그 품격과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시드라고 지었습니다. 최근에는 강남 패션 페스티벌에도 나가서 반응이 좋았다고 하죠? 네. 예. 저희가 브랜드를 출시를 했기 때문에 패션쇼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예. 저희에게는 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예. 그래서 강남 패션 페스티벌을 주관하는 강남문화재단과 접촉을 해서요. 저희의 맞춤옷 브랜드를 소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예. 다행히 그 맞춤옷의 실수요자들이 많이 계시는 다양한 연령대의 강남 구민 모델들이 계십니다. 예. 예, 그분들이 인시드의 옷을 입고 예. 그 큰 무대에서 저희 브랜드를 소개해 주셔서 효과가 참 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미라 사무국장님, 네. 이 방송 보시고요. 저도 그렇고 이제 인시드를 좀 맞추고 싶다. 아, 예.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광장시장 그냥 네네. 가면 되나요? 네, 광장시장에 오시면은 맞춤집은 참 요새 많이 있고요. 예. 어딜 가도 실력 있는 분들이 이제 맞춰주십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 종로 광장 상점가 진흥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전화를 주시면 디자인이나 패턴, 봉제 분야별 전문가와 결합된 맞춤 의상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 상인 강사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구성할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인시드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도 하고 디자인 개발을 병행해서 하고 또 이제 저희 예비 디자이너를 발굴하기 위한 광장 패션 스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장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 신미라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경산시 하양 꿈바우시장 상인회와 경일대학이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사회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일대학은 전통시장 상인 인재교육과 문화관광형 시장의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문화교실 영어 강좌와 어린이 독서 토론 교실 등을 개설하고 관련 전공 교수 및 학생들이 재능 기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 주요 재래시장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는 물론 교통카드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물건을 구입한 후 교통카드로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간편결제 시스템을 주요 재래시장에 구축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순 마포구 망원시장에 시범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